네, 계속해서 물권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에 관한 법. 네. 근데 물권은 또 뭐냐?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한 법이 뭐다? 물권법이다. 네, 이렇게 되는데 내용들 한번 봐보죠. 그런데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민법 그러면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있고 민사특별법이 있어요.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법. 근데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하려고 특별법을 만들어 놨죠. 민법, 민사특별법이 있다. 그런데 그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을 지금까지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물권법을 공부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법을 볼 건데 계약법은 사실 채권법 중에 일부 계약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물권이 있어서 물권법, 채권이 있어서 채권법을 공부하는데 채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에 관한 법이라고. 네, 요 두 개를 합쳐서 재산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재산법이라고 한다. 네. 근데 그 재산법의 총집합을 만들어둔 법이 총칙이죠. 그래서 여러 번 말하지 않으려고 총집합시켜서 하나의 법칙을 그냥 정해버렸어. 총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이 있죠. 가족법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됐고 이렇게 된다. 물권법 끝나면 이제 계약법을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권을 좀 알려면 이게 물권과 채권을 좀 비교해서 보면 물권이 좀 더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볼 건데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물권은 뭐냐 그러면 물건에 대한 권리요.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거 물권이죠. 근데 권리는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이면 그냥 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돈 되는 권리가 돈 되는 것이 권리죠. 그런데 그게 물건으로부터 그 권리가 나와. 그럼 물권인 거죠.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이라는 소유자가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소유권. 이렇게 있어. 근데 소유권은 뭐 하는 거냐? 이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세를 줘서 돈을 벌기도 하죠. 수익하기도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으로부터 이런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물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권도 소유권만 물권이 아니고 다른 물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물권. 그러니까 그 이익을 얻는 대상이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건에는 그 안에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라고 한다.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 부동산은 그냥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 움직이는 재산이 동산 이렇게 될 건데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려놨어요. 민법에서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는 안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정착물도 안 움직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도 안 움직이잖아요. 건물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다음에 이제 동산은 움직이는 건데 개념적으로는 부동산 아닌 물건은 다 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 아닌 물건은 다 뭐다? 동산이다. 자동차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핸드폰, 가방 다 움직이죠.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런데
채권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채권은 얼른 요건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걸 한문으로 써보면 좀 잘 보여요. 채권이 이렇게 써져요. 요게 채자죠, 채자. 사람 인변의 책임인데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권리가 채권이야. 이렇게 되죠.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권리가 채권이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이라는 채무자한테 예를 들면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꿔줬어. 그럼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생기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채권이 생기는데 여기서는요. 채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돈 100만 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러면 세상에 100만 원은 많이 있잖아요. 또 채무자도 아니야. 채무자한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지. 채무자가 100만 원을 줘야 채권자가 만족을 얻잖아요. 이익을 얻잖아요. 그 채무자가 주는 행위, 이걸 채무자의 행위라고 하는데 그걸 학문적으로 급부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외우지 말라고요. 그냥 나중에 반복적으로 보게 될 거니까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채무자가 주는 행위로부터 만족을 얻어. 그래서 요거를 채권이라고 한다. 근데 채권은 한문을 풀어 써보면 나오죠. 채무자, 사람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권리다. 그래서 채권은요. 이게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대인권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특정인한테만.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돈을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만약에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친구한테 을이 안 주는데 병한테 가가지고 야 걔가 돈 안 주니까 너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또 마찬가지예요. 을이 안 주는데 그 부모한테 쫓아가서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비자 안 갚으니까 부모는 당신이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상대권,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물권은 절대권이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소유자가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터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 을이 또는 병이 그러면 을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권이다라고 한다. 근데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상대권은 어쨌거나 그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근데 절대권은 절대 권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은 막 아무데나 막 칼 휘두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권이죠. 절대권. 근데 이제 절대권은 힘이 세다 보니까 이게 물권을 딱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법에서 정한 대로, 정한 내용대로, 종류대로만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물권은 전국 통일이에요. 전국 통일. 서울 물권이나 부산 물권이나 제주도 물권이나 대구 물권이나 광주 물권이나 다 똑같아. 달라지면 안 돼. 똑같아야 돼. 이게 물권 법정주의야. 법에서 정한 대로만.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거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우리 동네는 사용 수익권 없는 소유권 인정하겠어. 그런 거 안 돼요. 사용 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처분권 없는 소유권 인정하겠어. 이런 것도 안 된다고요. 법에서 정한 대로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다고 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강행 규정이야. 그래서 그것과 어떤 다른 약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둘이만 좋으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계약 자유 원칙이 있어. 그리고 그 계약법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반복하면 금방 알게 된다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금을 준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10% 계약금을 줍니다.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1억의 계약금을 주죠. 근데 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기능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돈이 되죠. 중도금 주기 전까지 매수인은 그 1억을 포기하면서 매도인은 그 1억의 100, 2억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걸 565도에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해약할 수 없어. 이렇게 특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특약이 우선해버려.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소유권 같은 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막 방해를 해요. 그러면 아이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려줘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물권에서 어떤 청구권이 나와.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물권이란 권리가 있고 청구권이란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적자를 넣어서 붙였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근데 이제 채권적 청구권은 그게 채권에서 그런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채권에서 적자를 넣어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안 걸려.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안 걸려.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려. 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요. 요것도 외우실 필요 없다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 강의 때 가면 강의 노트가 있어서 그 강의 노트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제 물권 법정주에서 물권의 종류가 있는데 물권에는 이렇게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점유권은 갖고만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근데 본권은 갖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본권에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다 그래요. 소유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제한 물권은 그걸 제한적으로만 가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데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 용익 물권이야. 근데 나중에 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 있어. 담보 물권이에요.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내 거를 빌려서 쓰는 것이 용익 물권이거든요. 빌려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 위에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타물권이라고 한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야.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타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용익 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근데 이 제도들을 지금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잠깐 보자면 지상에 뭐 하는 권리가 지상권이겠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지역은 그 지역하고는 좀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하고는 좀 다른 건데 지역할 수 있는 권리네. 지역은 이 역자가 역할을 할 때 역자예요. 땅이 어떤 역할을 해. 땅이 길 역할을 해. 그랬더니 사람이 편익을 받는 권리. 이런 걸 지역권이라고 한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처음 들어봤더니 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처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법대 나왔다고 꼭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대 나왔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전세권이 있어. 전세권은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세권이에요. 근데 그냥 그 전세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권하고는 조금 다른 전세권이 있어요. 그때 가서 또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은 뭐냐 그러면 채권을 담보하는 건데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 안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 저당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죠. 집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았어.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단 말이에요.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사람 뭘 믿고 빌려주냐고요. 근데 확실한 담보, 집이 있으니까 만약에 돈 안 갚아도 못 갚아도 집을 담보로 나중에 그거 경매에서 내가 먼저 배당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유치권, 질권이 있다. 근데 질권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인질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질권은 안 나올 거니까 빼버리고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있다. 근데 어쨌거나 물권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고 본권으로 소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와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세 가지에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은 이 8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8개 말고 다른 물권은 없어. 다른 물권은 없어.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다음에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있다는 거예요. 관습법상 인정된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이제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좀 아는 것들이에요. 분묘기지권이네. 이런 거요. 우리 조상님의 묘가 우리 선산에 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남의 땅에 옛날 뭐 명당짜리 찾느라고 남의 땅에 그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남의 땅에 그냥 분묘를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분묘를 갖고 있기 위해서 분묘에 우리 분묘가 잘 있고 또 우리가 성묘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분묘 기지권이죠. 근데 기지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기지는 그냥 미군 기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는데 그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그 땅이 미국 땅이 아니죠. 미국 땅이 아니고 우리나라 땅인데 미군들한테 그 땅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 막사도 짓고 아니면 무기고도 짓고 해서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 거야. 미군 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의 분묘가 묘예요. 묘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분묘기지권이다. 근데 이게 법에 없어도 관습법에 의해서 이런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아는 거니까 한번 요 정도 한번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넘어가기 전에 요걸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131페이지. 일단 물권의 본질에서 1번 의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물권이란 물권 동그라미, 물건에 대해서 물건 동그라미,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배타적 동그라미. 근데 채권은 채권 동그라미,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인 동그라미. 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다는 거예요. 근데 3번에 절대성 동그라미, 물권은 절대권이죠. 네. 이 정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32페이지. 132페이지 보시면 2번에 물권의 객체가 나와 있는데 1번 물권의 객체는 물건 동그라미. 물건이어야 한다. 네, 이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있죠. 법정주의. 제185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세모. 그 밑에다가 강행규정 이렇게 하나 써두겠습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예를 들면 소유권에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는데 사용수익권 없는 소유권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 다시 있느냐 그런 거 없다고요. 법에서 인정한 대로만 되는 거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시면 3번에 물권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박스에 한번 봐보세요. 물권 그러면 물권의 점유권 동그라미, 그리고 본권 동그라미,
그다음에 본권의 소유권 동그라미, 제한 물권 동그라미. 소유권이 있고 제한 물권이 있어. 근데 제한 물권 안에 가면 용익 물권 동그라미, 담보 물권 동그라미. 용익 물권이 있고 담보 물권이 있어. 그 의미들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류 있는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에는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 동그라미. 이 두 가지 동그라미 쳐두고 그런 것이 있다네. 이것도 두 개가 있다.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면 다 알아.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그래서 먼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선적 효력이 뭐냐? 요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적 효력이란 말은 그냥 우선한다 이런 거잖아요. 먼저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권이 먼저다 이런 거네. 뭘 포스트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우선적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 갑이 임대인으로서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을 임차인한테 X를 빌려줬어요. X를 꼭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물건, 자던 걸 빌려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빌려서 쓰는 권리가 생겼죠. 이걸 임차권이라고 한다. 근데 이 임차권은 성질이 채권인 거예요. 채권. 그래서 을이 갑한테 내가 X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임차권이야. 채권이야. 그래서 을은 갑한테 그걸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X가 매매가 돼서 주인이 바뀌었어. 이 사람이 양수인, 매매로 양도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한다.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신소유자. 이 사람한테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뀐 주인이 을한테 내가 X를 갑한테 샀거든요. 내놓으세요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못 드려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드려요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X를 놓고 싸울 때 이 사람은 물권자고 이 사람은 채권자예요. 물권과 채권이 싸워. 그때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긴다. 그래서 요거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는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게 다른 물권자한테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해. 그래서 그런 것을 대항력이 없다라고 한다.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 주장 못해. 대항은 주장으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그랬죠. 을은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우리 채권은 상대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해. 대항력이 없어. 이런 걸 좀 이제 유식한 말로, 이런 말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재밌게 그냥 들어두세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한다. 깨뜨린다. 그래서 깨져버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한다. 대항력이 없어. 네, 이렇게 되죠. 이제 요게 채권과 물권이 싸우면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나중에 예외를 인정하기도 해요. 그 예외 인정하는 건 이제 우리 기본 강의 가서 공부하자고요. 항상 원칙이 있으면 또 예외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첫 번째,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권끼리도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선착순이에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 거야. 선착순.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보세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을이 1번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져요. 근데 경매가 됐네? 그러면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다 받고 남은 게 있으면 2번이 받는 거예요. 1번이 받고 남은 게 없어. 2번은 못 받아.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선착순이다.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저희만 해도 지금도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제가 이제 동생이거든요. 셋째예요, 셋째. 위에 형님 두 분 계시잖아요. 지금도 뭐 꼼짝 못합니다. 형님들한테. 더 어렸을 때는 말도 못해. 선착순이라니까. 절대 순위가 안 바뀌어. 하여간 맞이는 태어날 때부터 맞이, 죽을 때까지 맞이야.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둘째, 끝날 때까지 둘째. 저는 셋째. 태어날 때부터 셋째, 끝날 때까지 셋째라니까. 순위가 안 바뀌어. 네. 물론 이제 뭐 형님들이 돌아가시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다. 그래서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뒤에 전세권이 들어갔다고 보자고요. 전세권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어. 그러면 전세권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매가 됐다고 보자고요. 근데 야 나는 전세권 물권이니까 경매돼도 나 못 넘겨 이러면 낙찰받은 사람, 낙찰자가 경락인이 매수인이라고도 합니다. 낙찰자, 경락인, 매수인 막 말이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요 전세금을 안고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다 못 받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1번 저당권 밑으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1번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전세권자가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한다. 요걸 잠깐 한번 보고 갈 건데요. 133페이지 거기 우선적 효력에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번 원칙 그랬죠. 그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물권이 우선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물권이 퍼스트야. 먼저. 예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물권 상호 간의 효력 이렇게 했어요. 물권 상호 간의 효력. 여기는 동그라미 1번에 먼저 성립한 물권 동그라미.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죠. 선착순이야. 선착순. 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반환 청구권이 있고 방해제거 청구권이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내 물권이 막 방해되고 있어. 그러면 물권적 반환 또 방해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생긴대. 근데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잠깐 봐보자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갑이 소유자인데 내 거예요. 도둑이 내 자전거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훔쳐간 걸 절취라고 한다. 훔쳐가 버렸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유자 갑은 아니 내 건데 내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게 인정되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인정돼. 그래서 돌려받으면 점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본권이라고 한다. 본권은 아까 우리 앞에서 그랬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돌려받아서 점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줘. 그런 걸 본권이라고 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볼펜, 책, 가방, 핸드폰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당화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누가 시비를 못 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본권이라고 한다. 됐죠? 근데 이 사람은 본권이 없잖아요.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지 맞지. 이게 반환청구권이다. 그다음에 이제 방해제거 청구권 그러면 방해제거 청구권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방해제거 청구권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해제거 청구권은 갑이 원래 소유자인데 지금 내 고향에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좀 땅을 좀 비워놨는데 누군가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동네 사람 가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야 건물 철거하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야지.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이 건물로 내 땅을 방해하고 있는데 방해한 거 치우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건물 철거 청구야.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지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 땅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가능하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래서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간혹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X 매매계약 맺은 적도 없는데 계약서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져가 버렸대.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 사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 맞아요. 을은 소유자 아닌 거죠. 근데 등기가 을 명의로 있음으로써 이게 내 등기가 내 명의로 있는 것이 방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무효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를 하는 거예요.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을이 만약에 병한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매매로서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보자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병은 소유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믿고 사왔대.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이 된다고. 그래서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이 되는 것이다. 방해예방 청구권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사실 많이 있는 건데 우리 옆집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막 난리예요.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음도 생기고 소음 생기는 건 어느 정도 참을만 한데 막 너무 막 안반을 깨다 보니까 우리 집까지 막 영향이 와. 그러면 우리 집에 금 가니까 조심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이게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게 권리는 힘이야. 힘. 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걸 법을 그래서 지금 방해제거 청구, 건물 철거 청구와 무효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에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점유권에서 요 세 개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규정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본권에 가면 소유권 편에다가 일단 세 개를 규정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런 권리가 생겨. 그런데 제한 물권에도 얘도 물권이니까 인정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규정을 또 두려고 하니까 하여간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준용을 해버려. 준용 이렇게 한다. 근데 준용이란 말이 나왔는데 준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둔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는데 누가 집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비워줘요. 그러면
돌려주세요,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전세권자가 주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세권자는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또 법조문을 들려면 한 말 또 해야 되잖아요. 한 말 또 하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그냥 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213조인데 21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준용은 둔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물론 이제 법률 용어 사전에 가면 좀 어렵게 써놨어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 이것을 준용이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뜻은 안 물어보니까 준용 뜻만 알면 돼요. 네, 요거를 교재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가시면 3번에 물권, 덕청권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서 물권 동그라미, 청구권 동그라미 이렇게 했습니다. 물권에서 이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3번 종류로 가시면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나와 있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두겠습니다. 제목에서 반환 청구권 동그라미, 방해 제거 청구권 동그라미, 방해 예방 청구권 동그라미.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4번 민법 규정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점유권 동그라미, 그 첫 번째 줄. 그리고 소유권 동그라미. 근데 소유권 위에다가 본권 이렇게 써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제한물권이 있는데 제한물권에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에 준용 동그라미 해둡니다. 준용한다. 준용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둔해서 적용한다고. 준용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우리 물권법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막 시험 문제를 많이 나온다기보다 이게 계속 물권법에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총칙에서. 여기서도 물권법도 총칙 각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칙에 있는 건 각칙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계속 훈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틀로 되는구나. 근데 다시 부탁드립니다. 외우지 말라니까.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말라고요. 그냥 그렇게 읽고 지나가면 돼요. 나중에 기본서 때부터 조금 더 신경 쓰자고요. 기본서 강의할 때부터.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136페이지 제2장 물권의 변동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